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WTN님 잘 오셨어요. 또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수익내서 집밥구자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보험님께서는 2부에는 종목 진단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1부부터 기다리셨는데 자 2부 종목 진단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노자성님과 청계산님 반가워요. 스카이님께서도 또 종목 남겨주셨고 또 반올림 100%님께서도 또 종목 같이 주셨네요.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세곰쥐말님, 카키님 모두 반갑습니다. 임상민님도 오셨고 임상민님이 하하라고 인사를 나눠주셨고 JM님까지 출석 체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출발을 하기 전에 김정수 전문가님께 질문을 살짝 드리자면 사실 이 질문은 어제부터 저희 채팅창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고 질문이에요. 버핏이 TSMC를 대거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오늘 보니까 뭐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도 이 TSMC를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채팅창에서는 도대체 왜 판 건가요? 그럼 이렇게 팔았으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SMC를 워렌 버핏이 애플만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면 네. 그건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비중인 그래요? 거죠. 뭐 금액으로 튀기게 되면은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한 5조에서 한 6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TSMC가. 그쵸. 이제 작년도에 매입을 좀 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 아마 시가총액이 한 500조 내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편입을 했었을 때가 보면 그 비중을 진행을 했는데 버크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은 굉장히 무의미한 비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네네. 워낙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TSMC라고 한다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전 세계 1위 업체고 워렌 버핏의 그쵸. 투자 스타일상 네. 평생 보유하는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누구에게나 물어보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넘버원이고 과연 워렌 버핏이 반도체 쪽 관련된 이런 위탁회사를 투자할까 이런 것이 그 이전부터 또 관심 사항이었던 거예요. 애플 다음에 이런 기업이 있을까? 그러면 TSMC 정도 되면 네. 이제 레이더 안에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요 비중 자체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이제 끌어갈 것이냐? 드디어 이제 반도체 요 게임에 참여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대표적인 섹터로 보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었을 때는 소비재 성격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TSMC를? 아니요. 애플을. 애플을. 그러니까 우리는 IT 섹터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쵸. 테크 관련된 주식이 대표적인 주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워렌 버핏은 그 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비재 관점. 소비자가 그냥 안 논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년 1년 정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소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과 다르게 투자를 하니까 사실상
반도체 쪽 관련돼서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봤었던 거죠. 삼성전자냐, TSMC냐. 근데 TSMC구나. 근데 이 게임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좀 실망 섞인 의견들도 좀 포함돼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냐.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있다가 실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가에는 딱히 반영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의미 있는 비중이라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금액이 1억이라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중이면 의미가 좀 있죠. 500만 원 정도도 의미가 있죠. 1억 가운데 한 500만 원 정도만 되면. 근데 운영하고 있는 금액을 봤을 때 5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미한 거죠. 하긴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그에 대한 영향을 타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별로 저는 상관없는 변수라고 보고 없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또 있지는 않을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들 있으셨을 텐데 그에 대한 부분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이슈는 반도체 우리 종목들의 업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에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반도체 종목들 질문도 같이 남겨주시고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 분석,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만 딱 남겨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인 궁금증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만두님 오셨네요. 달콤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김정수 전문가님 이제 목요일로 바뀌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만 살짝 시간의 변동이 있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수요일 10시에 수요일 투자의 신 2부에 함께 하실 테니까요.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쏘님 그리고 이종성님도 또 종목 같이 남겨주셨는데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은날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7,000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KB금융이 요즘 이슈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단기간에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5만 원을 깨고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이슈를 극복하고 다시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KB금융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KB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신한지주, 네.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KB금융이 지금 57,000원에 10%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KB금융을 투자하는 이 목적.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단가를 낮춰서 그죠?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KB금융 네. 은행주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가? 57,000원이잖아요. 높아서? 57,000원이면 KB금융을 정말 좋아해서 샀다라기보다 아마 매수했던 시점이 올 초라면 최근에 주주 배당 환원 정책 때문에 급등하는 그 시점이었다면 아마 시세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대가 한 44,000원이나 한 45,000원, 46,000원대였었으면 그러면은 그때는 시세를 보고 산 게 아니라 KB금융 진짜 배당 보고 사신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 정도 배당률 계산을 해서. 근데 57,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추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추종을 하려면
어떤 성격을 해야 되냐면 금융지주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나 반도체 정도의 어떤 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추가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격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KB금융을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추는 목적이라면 이 10% 추가 매수할 돈은 차라리 주도산업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구간에.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57,000원에서 진짜 10% 가지고서 대응을 할 거였다면 그냥 그 비중 자체로만 배당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의 활용도가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대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가보면 네. 배당률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면은 주가가 낮아야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배당을 언제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시점. 이 배당에 대한 이 메리트가 부각받는 시점. 그러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지수 수익률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할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야. 대안이 없는 거지. 반도체도 할 게 없고 배터리도 할 게 없고 소부장도 할 게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메리트가 좀 있죠. 그러네요. 왜냐면 배당률은 배당률이라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현금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더 저는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0%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10%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는 가격대 정도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스권 대응의 어떤 밴드 하단과 상단 정도만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던 시점 여기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7,000원대에서 한 48,000원 정도 요 부근 정도는 좀 매도보다는 좀 매수 마인드로 갈 수 있는 밴드 기준 정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자리 57,000원과 56,000원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차후에 좀 상황을 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기준으로 보면 한 47,000원과 48,000원 정도 밴드 하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밴드의 상단으로는 56,000원과 57,000원 정도. 그러니까 좀 매도할 자리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이번에는 좀 잘 설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KB금융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추가 매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고요. KB금융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가격 라인은 아래쪽으로는 47,000원, 위쪽으로는 57,000원입니다. 그 사이에서 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익내서 집박구자님, 나는 금융주만 세 종목인데 다 마이너스예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무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파이파이님, 비타민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희 오늘도 종목 하나라도 더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갈 테니까요.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모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요, 아모센스 살펴보겠습니다. WTN님께서 남겨주셨네요. 12,700원에 거래를 하셨고 비중을 10%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질문 남겨주셨는데 수익 잘 보고 계신 구간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 상승 흐름이 살짝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네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4% 회복을 해주면서 13,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아모센스는 어떤 종목인가요? 어떻게 볼까요? 약간 테마 성격이 좀 있죠. 무선 충전 관련된 테마가 좀 불거나 네.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섹터 자체가 좀 자체적인 실적으로 좀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의 좀 분위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죠. 테마가 좀 더 확산되는 시점이냐, 좀 줄어드는 시점이냐, 유동성이 압축되는 시점이냐, 좀 불어나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좀 시세의 탄력이 결정되는 이런 유형의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시장은 좀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붙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붙고 있지 않나요? 그 실제로 네. 붙고 있어요. 네. 거래대금이 우리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5조에서 6조, 7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거래대금은 8조에서 9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요만했던 녀석이 요만큼 됐어요.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 하고 7, 8만 원 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 보면 5만 원 있었을 때는 떡볶이만 사 먹을 수 있지만 7, 8만 원이 되면 떡볶이, 오뎅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약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량주도 할 여유도 생기지만 약간 개별주나 테마주를 할 여유가 생기죠. 그렇다고 뭐 씀씀이를 해프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지고서 데이트를 할 때보다는 네. 약간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용서가 되죠. 시세가 조금 늦게 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아직 유동성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너도 한번 받는 기회는 줄게. 이런 흐름이란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장 구도는. 네. 그래서 2200에서 2500 갔다가 2330 정도 갔다가 다시 2470 정도로 회귀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냥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을 작년도 6월 달부터 만들어 왔었던 거고 요 기간 동안에 다른 성격의 반등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작년도 9월 달에서 12월 달에 배터리 쏠림으로 이루어졌던 그 반등보다는 지금의 이 반등 자체가 훨씬 더 저는 건강하다고 본 겁니다. 배터리만 주도한 게 아니라 반도체도 있었고 소부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언택트의 반등도 있었고 자동차나 이게 둘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들 역시도 하나가 소멸되면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씩 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도 지금 시장 구도에서는 가져가 볼 만한 거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이런 의견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그림을 좀 한번 보면 이 주식은 언제부터 이제 하락 시세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2021년도 9월 16일부터 고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들을 여러 번 좀 봤었죠. 그거 지금 처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한 1년 반 동안 올라가면 혼나고 올라가면 혼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혼나고 올라가면 혼나고 요번에 올라갔는데 혼나지는 않고 좀 지켜주고 그러니까 좀 벗어나는 거죠. 1년 반 동안 하락세에서 약간 벗어나는 시도가 이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3,800원이라는 가격에 한번 선을 그어보면 13,8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11월 달에도 갔다 왔었고 12월 달에도 갔다 왔었고 작년도 9월 말에도 갔다 왔었고 8월 달에도 갔다 왔었잖아요. 이때도 13,800원이라는 가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가격은 똑같지만 유리한 가격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 구간은 혼날 준비를 항상 해야 됐어요.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지수한테 맞고 혼나고 맞고 혼나고 맞고 혼나고. 근데 지금은 혼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약간 이해해 주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13,800원보다는 지금은 똑같은 13,800원이라 하더라도 하락 추세를 넘어간 상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목표치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가격대를 좀 보면 2023년도 1월 19일 날 장중에 16.8% 선 정도 올라가서 한 15,000원 선 정도 내외에서 이제 맞고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깜짝 놀라운 거죠. 내가 반등 나와도 되나? 아니다. 다시 떨어지자 했는데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5,000원이 부끄러웠던 가격인 거예요. 도망갈 가격. 15,000원 오면 1년 반 동안 계속 괴롭힘만 당했으니까
스스로 놀란 거지. 눈치를 봤지. 그래서 네. 누구 훔치는 거지. 또 올라가고 지수한테 이렇게 맞겠구나. 근데 이전에는 전저점을 깬다든지 장대음봉을 동반을 한다든지 많이 위축됐는데 이제는 이전보다는 얘도 이제 눈치를 덜 보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지. 맞은데 또 맞아도 이제 안 아픈 거야. 덜 아픈 거야. 하도 많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5,000원을 이번에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면역력이 좀 생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다른 성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15,000원 돌파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15,000원을 돌파했었을 때 한번 좀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센스는 15,000원 미만에서 매도 의견은 좀 반대 의견이고 그때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고 거기서 만약에 거래량 돌파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시세가 한번 저 위쪽으로 저는 뻗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모센스 보유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괜찮아. 고개 들어도 돼.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강하게 조금 더 시세를 내보자. 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15,000원이 돌파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팔지 말고 계속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WTN님께서도 좋아요. 쭉 가져가겠습니다. 15,000까지 하셨는데 15,000에서 시세가 또 터진다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수익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만두님께서 요즘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날씨가 풀렸는데 왜 피곤하죠? 그동안 너무 추웠다가 풀리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던데. 자, 서당계 1년차님께서는 저는 날씨랑 상관없이 늘 피곤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춥든 덥든 우리는 항상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피곤함, 그 피곤함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그 피곤함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피곤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성일하이텍을 살펴볼게요. JM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원이고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신 종목인데 성일하이텍 오늘 굉장히 강한 빨간불 보여줬습니다. 11%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13만 7,800원까지 단숨에 올라왔어요. 시청자님께서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정말 오늘의 급등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일하이텍 이 수익을 어디까지 또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중요한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성일하이텍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배터리가 크게 이렇게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군이 있으면 양극재나 좀 완성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유형.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유형이 하나 있는 거고 양극재 유형 하고 또는 이제 패키지 이걸 이제 1군이라 보고 그다음에 비양극재 분야 뭐 음극재, 동박, 전해질 이런 부류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뭐 천보, 엔캠, 일진 머티리얼즈, SKC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이 또 뭐가 있냐?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성일 하이텍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할 때,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나오기 전에는 네.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었죠. 내가 양극재를 안 하면 동박이나 전해질을 하든지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선택지가 더 하나 생긴 거죠.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좀 포문을 연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실제 기술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공모 가격 대비 상당히 좀 높게 거래되고 있죠. 공모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보유예수 물량이 올해 한 7월 중순 정도에 만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왔었을 때 여유가 조금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보호 물량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시기가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7,800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에서 이번에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지를 보니까요. 10만 원 선 정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12월 말 요 시점에.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은 2013년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네. 1월 말에. 그죠? 1월 말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네. 종합주가 지수는 언제 저점을 찍었는지 아세요, 혹시? 코스피 지수. 이 주식은 1월 말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9월? 오, 맞습니다. 맞죠? 9월 말입니다. 그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22년도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어요. 이때가 2130이었고, 그리고 1월 말에 1월 초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는 2180에서 저점을 찍었죠. 그죠? 그럼 이 주식은 9월 말 가격으로 가보면, 9월 말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을 찍었던 자리는 이 자리인 거죠. 13만 원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코스피 지수 2133 거예요. 이때가 이제 A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지수는 높아졌는데 이 주식은 오히려 낮아졌죠. 지수는 2134에서 얘는 높아졌는데 얘는 13만 원에서 오히려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3만 원 정도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위치가 됐어도 13만 원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지수하고 좀 엇박자가 난 거죠. 요 이후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수하고 그러니까 다른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수 빠질 때 급등했어요. 요때가. 그러니까 배터리 막 신규 상장되면서 자금이 쏠렸었던.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지수하고 다르게 출발한 겁니다. 지수가 폭락했던 구간에 좀 안전지대를 찾은 거죠. 아까 우리가 뭐 배당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안이 없었잖아요.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 작년도 한 8월 달에서 9월 달 대규모 신용 물량 나오고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낮아빠져서 겁냈었던 구간에 또다 폐업들의 신규 상장 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출발 자체가 지수랑 같이 출발한 게 아니라 좀 대안 성격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자체, 설정 자체는 지수랑 보면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지금 13만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 이제 원위치 온 거거든요. 지수 요때로 돌아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요때가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 됐었을 때 가격 보면은 얼마 정도에서 좀 저점이 나왔었냐면은 대충 한 12만 원 정도에서 저점이 나왔어요. 요 자리. 요 자리 12만 원, 13만 원. 그러니까 지금 성일 하이텍한테 좀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뽑자면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선 정도가 지수의 좀 방어의 어떤 형성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달리는 말이 그 뒤에서 잡아 끌지 않고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 슝 나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걸면 딱 걸릴 거 아닙니까? 달리는 말이 더 속도를 내려면 가속도가 붙어야 되잖아요. 가속도가 붙어 있느냐, 이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13만 원인 거고. 그리고 달리는 말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기준이 12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12만 원이라는 요 가격에 대해서는 좀 익절 기준, 탄력 기준을 결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기준으로 제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세 탄력이 줄어드는 자리는 13만 원 붕괴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위쪽에다 목표치는 열어놔야죠. 근데 홀딩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두 가지 가격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이 붕괴되면 일단 빠져나오자는 생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12만 원이라는 기준은 그렇게 보시고 13만 원은 가속도 좀 탄력적이게 팍팍 할 거냐, 속도 좀 줄일 거냐, 이걸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기준이 되는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12만 원 지켜주는지, 그리고 13만 원을 뚫고 가면서 성일하이텍이 조금 더 위쪽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도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일하이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한혜경님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폐배터리 시장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같이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같이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미국의 1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7%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모두 다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이 또 시장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이 와중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가네요. 19만 4천 건입니다. 과연 시장에 지금 CPI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PPI가 높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은 낮게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좀 힌트 좀 잠깐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뉴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냥이에요? 같은데요. 그래요? 뭐 시장 영향 관련돼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전으로 가볼까요? CPI 지표 어떻게 됐죠? 높게 나왔죠. 예상치가 보다? 한 6.2% 정도 네. 됐었는데 6.5%였잖아요. 그쵸? 지수 폭락하던가요? 우리는 조금 영향을 받았죠. 미국은 괜찮았지만.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바로 뽑아진 또 것보다 회복을 많이 했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CPI 지표를 가지고서 내 의미를 부여를 한 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이건 피터 린치도 하는 부분인데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9시간 50분이 쓸데없는데 시간을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체크할 체크할 것도 필요하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다 시간을 쏟으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지. 그래서 그 CEO 분들이나 그다음에 회장님들 보면 그분들 네. 책상 보면요. 되게 깨끗해요. 책상이 깨끗해요. 책상 깨끗하니까 뭐 책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단촐해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책상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기가 딱 중요한 일 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우리가 왜 하느냐. 주식 공부를 왜 하고 이런 지식을 왜 얻으려고 하고 왜 방송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까먹었죠.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왜냐면 이제 많은 전문가도 있으니까. 공부를 왜 할까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왜 합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번 저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 뭐 회식 자리 갔는데 주식은 실적 공부 맞아요. 상관없어. 공부할 필요 그때 저한테 없다. 물어봤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 드렸었잖아요. 와, 그거 지난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네.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주식 실적 잘 나오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무의미하다 막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걸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눈을 보기 위해서. 이번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정말 명심. 중요한 네. 거를 하려면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려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가려내고. 그걸 왜 합니까? 왜 사람을 왜 굳이 가려야 돼? 그냥 다 만나면 되지. 쓸데없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릴 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든 초보자분들은 한 번씩 다 공부해야 돼요. 이 용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이게 실제로 경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기본 상식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 사고력 게임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좀 투자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이게 과연 당장 내일의 우리 지수를 내 종목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것인가. 자,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과 함께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아이고, 나의 책상이나 좀 치워야겠네 하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생각들만 남겨놓고 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겠죠. 자,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파이파이님께서 남겨주신 조이시티라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0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아, 지금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손실도 큰 구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조이시티 오늘 6% 상승이고요. 4,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좀처럼 지금 5,500원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우리가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보면은 게임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등 나온 이유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반등 나온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넷마우, 이메이드, 뭐 상한가가 그랬잖아요. 네. 이 게임주들이 오늘 다 같이 급등이 나왔어요. 대부분. 그러면 왜 다 같이 급등이 나왔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고 있는 게임의 사업이 다 다른데. 그렇죠. 왜 나왔을까요? 오늘 그런가요? 위믹스 모멘텀이 좀 있었죠. 얘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얘는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위메이드처럼 무슨 위메이드 코인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는 좀 연계했으니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사업 달라요. 네네. 반도체를 묶으면 다르지만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 안 해요. 근데 움직일 때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좀 쉴 때 LNF, 뭐 에코프로비움 막 날아가고 걔네들 좀 쉬면은 낙폭주도 막 올라와요. 배터리 내에서도. 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한 발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은 약간씩 다 달라요. 그냥 배터리랑 큰 틀 안에 있고.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것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지 안다. 이걸 설명 못하면 네. 주식시장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시스템? 제가 판단했을 때. 금융으로 다 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 상품으로 다 엮여 있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네. 금융 상품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돈의 배분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주 1,000억 딱 베팅해. 그러면 1,000억이 시총 비율로 해서 탁탁 간다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요 이슈 때문에 이 주식은 올라갔고 이슈 때문에 빨아졌구나라고 분석을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돈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본주의 논리로 얘네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매일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시티라는 기업도 게임 주고 낙폭 주고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전에 전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낙폭주를 어떤 시각으로 움직임을 베팅해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낙폭주들을 지금 허락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돌발제로 좀 터뜨려주면서 여기저기 개별 그 시세를 좀 만들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좀 뿌려주면서 이렇게 시장이 죽지 않게끔 받쳐주고 있느냐 이 상황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격을 잘 보세요. 지금 조이시티 물어보셨는데 전 조이시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조이시티 말고 대부분의 낙폭주들 차트 이런 거 비슷하면 아마 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낙폭주도 저가 매수 들어온 시장이거든요. 얘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어떤 성격이냐면 돌발 변수 터트려주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홀짝 던져주는 시장. 예를 들어볼까요? 하이브, SM 하면서 SM 막 12만 폭등 나왔었죠.
개별제로 나오면서 경영권 인수 나오고 콘텐츠 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판결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젤이나 대웅제약은 폭락이고 그리고 메디톡스는 상한가 재료가 딱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위맥스 재상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주로 불거졌었죠. 이러면서 대형주 쪽에서 하나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갑자기 자사주 소각을 하겠대요. 뭐가 형성됩니까? 시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야기거리 할 거 없지? 그동안 챗봇이나 챗 GPT 관련된 테마 얘기했었는데 요거 한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 그럼 내가 경영권 이슈 좀 던져줄게. 신고가 주식 없어 심심하지? 홀짝제도 좀 던져줄게. 중소형주만 움직이니까 좀 심심하니? 잘 안 움직이네? 그럼 대형주도 자사주 소각 이야기 좀 해줄게. 자소각.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하방으로 가고 싶은데 하방으로 못 가게끔 딱 받쳐주는 거예요. 반도체는 분명히 실적이 강아지인데 1분기, 2분기는 강아지고 서버 쪽 성장도 둔화될 거고 재고 문제도 해결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메모리 가격 끝도 없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반도체에서 걱정거리 막 있잖아요.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괜찮아. 챗 GPT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는 살아날 거야. 그걸로 퉁쳐.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꼬꾸라지고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방어가 되는 거죠. 하단 박스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막 솟구친 다음에 얘네들이 더 뻗지를 못하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걱정하지 마. 쟤도 터뜨려줄게.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LNF 터뜨리니까 양극재 관련된 주식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싸 보여요?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주식들이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료 없어? 네. 재료 던져줄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나는 하방으로 갈 생각이 없어. 나는 박스권을 유지해 줄 거고 그 구간에서 너희들은 고점 박스 할 건지 저점 박스 할 건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나 테마 계속 만들어 줄 거야. 낙폭과대 해소해 줄 거니까 작년도하고 나는 다른 성격으로 갈 거야 라는 걸 시장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조이시트를 바라보면 지금 굳이 팔 필요 없겠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얘가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뭐 대표이사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터뜨리지 않는 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주식을 한번 보면 이 주식이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1월 달에서 뭔가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보름 남짓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면 자, 이 주식은 가격대가 4,500원대에서 5,500원대에서 계속 매물대가 있었는데 요건 여기에만 있지 않았고 작년도 7월 달에도 있었고 8월 달에도 이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처음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때는 뭐가 없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있죠. 거기 얘가 거래량이 증가를 해. 그러면 똑같은 4,500원대에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똑같이 형성을 하고 있지만 요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요때는 설사 매도 의견이어도 지금은 매도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은 오히려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직전 고점이 발생됐던 한 5,200~300원 정도 나오네요. 요 가격을 돌파한지 잘 봐야 돼요. 요 가격을 돌파를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요 자리 자체가 새로운 출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출발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도 의견보다 한 5,200~300원 정도 돌파됐을 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돌파가 되면 시세 자체가 좀 출발 시세가 될 수 있다. 목표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조이시티,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나 힘보다는 지금 시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나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동안에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이시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보자면 55,200원을 돌파하는지 또 그 이후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힘을 좀 더 실어주면서 손실을 많이 좀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10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이제 내일 시장이 조금 흔들릴까봐 불안하신가 봐요. 아, 내일은 주식 볼 시간 없는데 오늘 수익 난 거 내일 다 토해내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내일 주식 볼 시간 없으셔도 걱정 마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같이 보고 미리 대응하시면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02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마왕님께서 골프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15만 원이고 비중 12% 가지고 계세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라도 궁금해요 라고 종목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골프존 오늘은 4.59% 상승이었고요. 14만 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프존도 역시나 올해 들어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워낙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이 있어서 어떤 전망으로 어떤 대응 전략 짜야 되는지 전문가님 골프존은 어떨까요? 골프존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투자 결정을 좀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언제 매도할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골프존이라는 주식을 신규로 좀 진입하려면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내가 매도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럼 중요한 가격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자고 한다면 이 주식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자리가 10월 달 요때부터 이제 나왔었고 1월 달에 나왔었죠. 요때가 종합주가 지수가 2134까지 떨어졌을 때고 지금이 2180이니까 이것도 좀 지수랑 비스무리하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 주식은 그냥 멈춰 있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좀 참여하죠.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보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이 주식은 지수랑 같이 빠졌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9월 달까지 같이 빠지고 나서 지수는 이렇게 V자로 올라왔잖아요. 2100까지 2134에서. 근데 이 주식은 누웠죠. 종합주가 지수가 17% 급등하는 기간 동안 이 주식은 누운 겁니다. 첫 번째 V자로 표시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수 반등이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요 구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요번 반등 구간 참여를 했죠.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수 9월 달에서 11월 달에는 지수가 2130에서 2500까지 17%나 급등했었을 때 누워 있다가 그때는 소외받고 있다가 요번에는 네가 갑자기 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골프 사업 안 하고 뭐 갑자기 무슨 반도체 사업 했니? 배터리 사업 바꿨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골프 사업 비즈니스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9월에서 11월 달에는 지수 그렇게 땡겼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다가 이번에 반등이 참여, 이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9월 달하고 11월 달 요 구간은 배터리로 땡겼던 시장이에요. 네네. 2134에서 2500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만 땡겼던 시장이에요. 포스코 케미칼도 한 2배 가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 35만 원대에서 뭐 대넬리가 나왔었으니까, 80% 가까운 넬리가 나왔었으니까, 삼성 SDI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요 구간은 배터리가 다 주도하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요 구간은 반도체가 한 2200에서 한 2300, 400을 만들었던 거고 2400에서 배터리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는 나 혼자만 가면 되지 뭐 였던 시장인 거예요. 2500까지 나만 간다. 배터리가. 배터리 없으면 너희들 싹 다 왕따야.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이제 같이 가자. 지난번 나 혼자 다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2500까지 갔다가 2500에서 2130까지 떨어졌던 2180까지 떨어진 게 배터리가 다 끌어올렸는데 배터리가 상승이 소멸되니까 지수가 빠지잖아요. 배터리 하나만 바라보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만 주도하니까 형님도 가셔야죠. 삼성전자 반도체도 가시고 배터리도 어느 정도 역할 있고 금융주도 어느 정도 이게 골고루 가는 거예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어느 특정 섹터 쪽보다는 약간씩 나눠서 한 번씩 순환시켜 주는 거구나 해서 얘도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골프존이라는 기업이 분배해 주는 거죠. 너의 반등도 일부 허하노라. 9월에서 12월 달에 너 배터리도 아닌데 어디서 반등 이런 식으로 찬밥 신세. 그래서 이때는 언택트도 반등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자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지. 네. 그래서 이 주식도 지수하고 연계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2,400 한 75 정도 되니까 저는 2,475보다 좀 아래 급락 나왔을 때 사야 된다 보거든요. 신규로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위에서는 조금 약간 저는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이 주식이 죽다 살았던 자리가 한 13만 5천 정도 되니까 이게 지수와 같이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이 무너지는 순간 12만 원까지 확 열릴 수 있으니까 꼭 이 가격대 13만 5천 원이라는 가격하고 12만 원 이 밴드 가격을 꼭 놓고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쪽으로 이 직전 저항 자리가 한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15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박스권 매매 기준은 위쪽 상단이 15만 원, 그 다음에 13만 5천 원, 12만 원 이렇게 가격 3개를 놓고 대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매수가가 그 위에 이제 15만 원에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을 좀 빠르게 잡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13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아래로 또 12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 드렸으니까요. 그 구간 안에서 그래도 요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 안에서 대응을 한번 현명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김긴건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늦게 오셨어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구나. 내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바라볼 때 또 상승하는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렸거든요. 참고를 해보시고 내일장이 혹시나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원래대로 김정수 전문가님을 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